최근 토트넘 구단에 확정된 진짜 소식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영입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로 호주인이 감독이 되는 그것도 4년 계약을 한 이례적인 상황과 공격수 단주마와 수비수 랑글레가 임대 종료가 되었고 무우라도 만기 제대로 떠났습니다.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나머진 소문인 상황이었죠. 다이어 산체스가 방출 계획에 포함되었다. 페리치는 2년 계약이어서 1년이 남았음에도 당연히 무조건 떠나는 것처럼 확신하고 있고 호이베르도 정리 대상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문들은 현재로서는 오피셜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리 대상이라 해도 이적 시장이 열렸을 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 시즌에 프리시즌이 되면서 임대로 떠났던 선수들이 돌아와서 어색하게 토트넘 훈련을 함께하는 이색적인 광경도 보게 되었습니다. 은돈벨레, 로셀소가 그랬죠. A매치가 끝이 나면 토트넘 소속된 선수들은 모두 모이게 됩니다. 이번 이강인이 인터뷰에서도 명확히 했죠. 수많은 기사들은 이강인이 PSG를 확신하고 있었지만 이강인은 현재 자신은 마요르카 소속이 확실하고 이적하든 잔류하든 할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토트넘이 일을 안 하고 있냐? 그건 아닙니다. 임대 선수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죠. 그 중에 클루셉스키를 완전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구단에서 오피셜로 뛰었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이 오피셜을 매우 만족하고 더 기대할 수 있는데 올 시즌 성적으로는 기대 이하였다 보니 실제 정리 대상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그런 아쉬움이 남았던 클루셉스키와 완전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2000년생, 이제 23살, 계약 기간은 5년이고 원소속팀인 유벤투스에는 3천만 유로를 송금하는 이적료를 지불했습니다. 본래 유벤투스는 3,500만 유로를 원했는데 또 토트넘은 잘 깎았습니다. 토트넘 데뷔 후 20경기 미만으로 8도움을 올려버리면서 리그 도움 순위 탑 10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는 구단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고 전하면서까지 매우 성공적인 영입이었는데 지난 시즌엔 30경기 출전에 2골 7어시스트라는 초라한 성적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강 3톱이라고 하기엔 많이 부족해 보이죠. 거기다 6천만 파운드 히샬리송도 데려왔는데 한 골 3어시의 더 초라한 성적이라서 토트넘 공격에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클루셉스키를 완전 영입했다는 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원하는 선수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죠. 클루셉스키는 마켓 기준에서는 5,600만 유로로 책정되어 있고 분명 2000년생 공격수 중에 탑 10 안에 들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황당한 계약은 아닙니다. 2년 전처럼 활약해주면 되죠. 손흥민에게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황당한 행동도 했던 그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겠지만 올 시즌은 유독 클루셉스키와 손흥민의 조합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슈팅 욕심도 많았고 손흥민에게 줘야 할 패스 타이밍을 놓친 적도 많았고 둘 사이가 의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분명 잘했던 적이 있습니다. 검증이 됐죠. 임대된 첫 번째 시즌엔 매우 단순한 주문으로 그 역할을 잘했지만 두 번째 시즌엔 부상과 변화된 전술에 적응을 못한 걸 수 있습니다. 우선 다음 시즌은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전술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과의 조합이 되니까 새로운 클루셉스키를 기대해 봐야죠. 최근 토트넘 팬들이 원하는 다음 시즌 베스트 11이 공개가 됐는데 꽤나 만족하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골키퍼는 라야 골키퍼였는데 로마노 기자 피셜로는 거의 확정이라고 하고 있죠. 이적이기 때문에 7월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가 빠지면서 로메로와 라포르테가 센터백을 지키고 수비형 미드필더에 호이베르가 아닌 스킵이 서게 되었습니다. 호이베르는 현재 바이에른 뮌헨과 협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 갔다간 벤치만 지킬 텐데 그죠? 그래 그냥 떠나라. 그리고 팬들의 대만족으로 정말 원하는 게 라포르테 영입입니다. 우선 맨시티를 떠나는 건 확실하고 그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데 왼발이면서 수준 높은 센터백이라서 토트넘이 영입하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맥과이어 말고. 그리고 윙백엔 에메르송보다는 포로를 선호하고 있고 왼쪽 윙백은 페리치가 사라지고 우도지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원엔 벤탄쿠르와 비수마, 공격형 미드필더에 메디슨이 자리를 하면서 좀 힘이 느껴지는데 우선 벤탄쿠르가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에도 6개월 만에 복귀가 가능할지가 매우 큰 이슈가 됩니다. 우선 이동국 사례를 보면 이동국이 6개월 만에 그라운드 복귀한 적이 있는데 선수 생명이 걸린 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벤탄쿠르가 없는 토트넘 성적은 끔찍 그 자체였습니다. 벤탄쿠르 오기 전에 토트넘 성적은 최악이었고, 벤탄쿠르 온 이후 토트넘 성적은 3위급이었고, 벤탄쿠르 이탈하니까 또 추락을 했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그의 존재감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타이밍은 그렇습니다. 네. 우선 클루셉스키와 동기생인데 클루셉스키보다 먼저 벤탄쿠르를 완전 영입했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메디슨은 우선 팬들도 원하지만 데일리메일 등 다른 매체에서도 예상 라인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뉴캐슬과의 영입 경쟁을 치르고 있다는데 토트넘 오게 하는 방법은 뉴캐슬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더 성장할 팀, 챔피언스리그 진출한 팀을 택할까요? 아니면 미래가 불투명한 팀을 택할까요? 그리고 쓰리톱에는 히샬리송이 아닌 클루셉스키를 선택했습니다. 몸값 900억 선수보다 400억 선수를 베스트 라인업에 오르게 한다는 게 참 답답한데, 아마도 히샬리송은 다음 시즌도 손흥민, 케인의 백업 역할로 뛰어나 봅니다. 네. 라포르테는 현재 디에슬리텍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 라포르테가 맨시티를 떠나는 이유는 기량 저하 때문은 아니고 자리를 잃어서입니다. 최강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이미 칸셀로도 떠났고 워커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르디올라가 수비를 변형시키면서 일어난 현상인데, 그 전에 라포르테는 2019년부터 주전급 센터백으로 빌드업까지 맡으면서 충분히 제 역할을 했습니다. 맨시티에서도 인정받았다면 토트넘에서는 모시고 와야 하는 거죠. 네. 맨시티에서 주급도 12만 파운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탈리아 최고 수비수로도 선정된 경력 있는 로메로에 나머지 한 자리 왼발 수준급 센터백 라포르테라면 토트넘이 뭐 최강이 아니긴 해도 레벨업 되는 건 맞죠. 네. 문제는 우승컵만 들어보다가 미래가 불투명한 토트넘에 오겠냐는 건데, 라야 골키퍼와 입장이 다르거든요. 라야는 브렌트포드에 있다가 토트넘에 오려고 하면서 한 단계 위의 팀으로 가는 게 맞으니까 야망 있는 선수라는 게 맞아 떨어지지만, 라포르테에게도 무조건 주급 상향으로 모시고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김민재는 데려오고 싶어도 데려올 수 없는 슈퍼스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토트넘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포르테는 이적료가 3천만 유로 정도로 떨어져 있고, 로메로도 주급 15만 파운드니까 수비에 그 정도는 써야죠. 미는 보세요. 데리우트, 우파메카노에 김민재랍니다. 메뉴, 바란의 김민재. 주급 어마어마해요. 63실점을 벗어나려면 돈 써야 합니다. 물론 최고의 선택백을 데려오려고 돈을 쓰면 좋겠죠. 그런데 그럴 기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 라포르테 정도라도 만족할 수 있죠. 어쩌면 레비는 라포르테를 임대로 데려오려고 작업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놈의 임대. 처리가 불가능한 선수들은 임대 보내있고, 효율만 생각하면서 간보려고 검증 안 된 쩌리들 임대로 데려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임대 선수 한 명 깔끔하게 해결한 만큼 이제 남은 선수들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라포르테라도 꼭 데려오길 바라봅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